너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뉴욕에 와서 처음 병원에 취업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디어 일한 지 6개월이 지났거든요. 미국에서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입사를 해서 6개월 또는 뭐 4개월 이렇게 병원마다 규정이 다른데 그 기간을 수습기간 프로베이션이라고 하고 그게 끝나면은 정직원으로 완전히 인정이 돼서 더 이상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는 그런 불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호사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시기는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취업 또는 이직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력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부터 조금씩 영어 이력서를 갖고 있기는 했는데 계속 수정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 와서 제대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복실도 지원을 하고 수술실 서큘레이팅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게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하다 보니까 이력서가 여러 가지 버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완성했던 이력서는 사실 3장짜리였어요. 그게 뭐 아산병원에서 너무 했던 일이 많다 보니까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막 구구절절 쓰다 보니까 그게 3장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 시스템도 다르고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거를 3페이지까지 자세히 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한 페이지에 맞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오브젝티브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 경력, 학력, 그리고 자격증 내역 이렇게만 기재를 했어요. 처음엔 진짜 쓰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막 일하는 거랑 관련 없는 그런 군더더기는 그냥 싹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 병원에서 일을 했는지, 이게 최신 경력인지, 지금 당장 얘가 뽑아도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니까 그 일을 했던 시기, 그리고 병원 이름, 그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유닛에서 어떤 환자군을 보면서 간호를 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력서 포맷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는 Reverse Chronological Order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최신 일을 맨 위에다 쓰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과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쓰는 거죠. 시간 역순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도 지켰고 레이아웃이나 포맷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커리어 센터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이라서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력서를 뿌려봐야겠죠. 저는 이력서 뿌릴 때 이용한 사이트가 딱 크게 4가지 있어요. 맨 먼저 인디드, 두 번째로 링크드인, 세 번째 글래스도어, 네 번째는 병원마다 갖고 있는 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디드 얘기부터 해보자면 처음에는 인디드가 제일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한국에서부터 좀 심심하면 뒤져봤던 그런 사이트라서 대충 뉴욕 어디서 사람을 구하고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연봉을 제공하면서 간호사를 뽑는지 감 잡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제 구직 활동 후반부로 갈수록 그냥 그 병원 공식 홈페이지를 더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다들 마음속에 가고 싶은 병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인디드를 들어가도 거기 정말 5만 가지 구직 공고가 다 있거든요. 큰 병원부터 진짜 작은 병원까지. 근데 결국은 저는 들어가는 병원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인디드 거치지 않고 그냥 병원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구직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수를 한 게 인디드에서 이제 구직 공고를 클릭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다른 홈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제3의 구인공공 사이트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막 집 리크루터 또는 널스 파인더 뭐 이런 홈페이지였는데 맨 처음에는 좀 되게 급한 마음에 제가 제 뭐 신상 정보도 입력을 하고 이력서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게 이상한 사이트라서 그런지 제 신상이 어디서 털렸는지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불이 나도록. 병원이 아니고 정말 인력이 많이 부족한 막 시골의 널싱홈, 굉장히 막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 리크루터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런 정보 다 삭제하고 그냥 사이트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경험담을 얘기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는 링크드인인데,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링크드인으로 막 연락을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간호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사이트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인사팀 사람들도 링크드인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경력이 있는 간호사 쌤들은 링크드인 통해서 이직 제안을 많이 받아봤대요. 뭐 예를 들면은, 안녕, 나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인사 담당자 누군데 나 너 프로필을 봤는데 너 혹시 우리 병원 여기 팀으로 이직할 생각 없어? 뭐 연봉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온대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이제 자기 경력 사항 같은 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프로필 정비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뭐 이게 자세히 하게까지는 못 보지만 그래도 대충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구경용으로 링크드인 쓰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래스도어인데요. 한국어로 치면은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직 공고도 올라오지만 제일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 뭐 연봉 정보, 그리고 장단점, 그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자세히 봤고, 왜냐면 사실 막연히 가고 싶은 거지 제가 그 병원 일하는 게 실제로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열심히 봤고, 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용도로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본인이 일을 했던 직장에 대한 정보도 제가 입력을 해야 이제 나머지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병원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디드를 보다 보니까 자꾸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또 어차피 공고 지원을 하려면 그 병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나중에 뭐 아이디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만들어서 그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나오니까 이제 병원 웹사이트를 이용을 했고, 거기에 올라오는 공고가 인디드에 업데이트 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인디드에 없는데 병원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까지 뿌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사팀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널스 매니저한테 연락 받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정석은 이제 인사팀이 먼저 스크리닝을 해요. 그래서 인사팀이 저한테 이메일 또는 전화가 오는데, 보통 저는 거의 다 전화를 받았고요. 연락을 오는 시점은 제가 지원서를 제출한 지 제일 빨랐던 게 일주일 만에 온 거고, 대부분은 지원서 제출하고 2주에서 4주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이 느리지 않나요? 한국인 입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게 인사팀의 일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직 활동한다고 하면은 간호사 쌤들이 이제 보통 한두 달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모든 가정이 다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전화가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뭐 모르는 전화라서 그냥 받았는데, 어느 병원 인사팀인데 너 여기 지원한 거 맞아? 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질문하는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냥 자다가 깨서 받았는데 인사팀이고, 어떤 날 또 막 급하게 받았는데 인사팀이고, 어떤 날은 못 받았어요. 보이스 메일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재생을 눌러보니까, 안녕, 나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인사팀인데 너가 이 포지션 지원한 거 보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보이스 메일 남긴다. 너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 전화번호 여기 여기로 내일 뭐 전화 줘. 막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이스메일 자체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고 못 받은 것도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에서는 막 그런 거 있으면은 전화기 붙들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워낙 전화가 안 터질 때가 많아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하철만 타도 전화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그거 자체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메일이 되게 잘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보이스메일 기능을 켜두세요. 미국 오시면 당연히 알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한국 계신 분들도 보이스메일을 미국에서는 많이 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력서 완성을 하고 이력서를 뿌렸더니 인사팀에 전화가 와서 이야기가 잘 되면 너 널스 매니저랑 또 면접 볼래? 해서 그 부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수간호사랑 면접을 보고 거기서도 오케이 하면은 최종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썰풀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최종 합격 이후로 넘어가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종 합격을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잡레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인사팀 사람이 저에게 잡레터를 보내줍니다. 그 레터에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이 어느 병원에서 뭐 풀타임 포지션으로 무슨 유닛에 무슨 포지션 간호사를 뽑았는데 너가 그 오퍼를 받았고 이걸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주 몇 시간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연봉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마음에 들면 제가 오케이라고 이제 뭐 이메일 답장을 보내던지 뭐 사인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오퍼가 온 경우에는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인사팀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입사일 전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다 거치는 건데 이거를 크게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작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 검사가 있고 세 번째는 증빙 서류 제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일 먼저 세금 보고 관련 서류입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도 뭐 정규직으로 취업 활동한 게 한 번밖에 없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서류가 잔뜩 온 거예요. 사인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구글에 다 찾아봤죠. 그냥 뭐 W4 작성 방법, IT2104 작성 방법 다 찾아봐가지고 그냥 작성해서 보냈고요. 그 세금 관련된 정보는.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아동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아동 학대 관련해서 제가 전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주소지를 다 써서 내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서 제 주소 변경했던 내역 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 쓰는 거랑 I9이라는 서류인데 이건 아마 외국인들한테만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비자 신분이면 뭘로 체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검사인데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뭐 기본적인 예방접종 내역 검사는 똑같이 하거든요. 그거는 남한테 옮기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뭐 엑스레이 검사나 뭐 적혈구 수치 막 이런 거를 막 봐주고 외래 진료 봐라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러그 테스트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하면은 마약 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약이 검출되는지 소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뭐 한국에서는 아산병원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검사라는 거 자체를 외주를 주나 봐요. 그래서 검사센터가 따로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름도 다르고 그냥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알려주는 그 검사센터에 가면 제가 이제 드러그 테스트 받으러 왔다 하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엄격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상 확인을 하고 딱 정해진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하고 막 앞에서
감시를 해요. 제가 딴 화장실 안 가게 막 바꿔치기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화장실 안에서도 소변 내릴 필요 없다고 그냥 무슨 약 같은 거를 막 변기에 타가지고 그냥 물도 못 내리게 하고 검체만 딱 받아서 바로 나오라고 해서, 그 검체 나오자마자 뚜껑 닫고 밀봉 해가지고 제 이름 붙여가지고 바로 검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검사에 치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되게 빡세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학력, 직장, 뭐 자격증 관련해서 모든 증빙 서류 제출을 하는 건데요. 일단 학력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 지원하면서 웨스 이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하는 병원에는 그대로 제출을 했고, 웨스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인정하는 기관에 또 돈 주고 다시 맡겨서 제 이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번거로웠고, 또 그 직장 경력 같은 경우도 병원마다 방침이 되게 달랐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딱 주는 양식을 제 한국 병원에 보내서 EMS로 그 한국 인사팀에서 이 사람이 진짜 여기서 일한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막 도장이랑 다 찍어가지고 또 EMS로 미국에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밀봉된 그대로 그 상태로 바로 병원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제가 아산병원에서 발급했던 영문 경력 증명서를 그대로 받아주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종 뭐 BLS, ACLS 이런 거 제출을 하고, 병원 규정에 동의한다 막 이런 거 사인 막 무더기로 해서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추천서가 있었네요. 병원마다 요구하는 개수는 다르겠지만 저는 대부분 5장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직장,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학교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5장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 한 1, 2주? 2주는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 오퍼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2주, 최소 2주 있다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름 넘게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서류 뭐 제출하고 증빙 자료 검토하고 뭐 제 백그라운드 조사하고 막 이런 거에서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그 미국 병원 취업 과정 이야기였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빠뜨렸던 되게 중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요거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병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곧 또 만날게요.